네, 일단은 오늘 이제 또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설명회는 과학 페어, 저희가 이제 과학 토론 대회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, 사실 과학 페어라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논술처럼 받아들여져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. 왜냐면 논술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입시에서 별로 이제 중요하지가 않았고,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과학 페어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시작한 지가 2017년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. 대회 자체는. 근데 과학 탐구 토론 대회라고 해서 책을 읽는 건 좋은데 책에 대한 그 리뷰는 안 하잖아요. 왜 안 하냐면 리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리뷰는요, 책에 대한 줄거리를 적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책의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책을 쓴다면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게 중요한데요. 우리는 그거를 일절 안 가르쳐요. 그래서 오늘 과학페어 입시, 개요 작성, 학교별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, 자,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요, 여기 옆에 어머님 이 메모장이 있어요. 근데 여기다가 필요하신 내용들은 그때그때 적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과학페어하고 입시인데요. 이 두 가지 질문을 저는 먼저 드려볼게요. 과학페어 토론대회 자체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까? 자, 어머님, 우리 과학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입시에서의 비중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고개를 갸웃하세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입시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를 딱 집어넣고 보면 결국은 영재 학교에서 준비해서 3차에서 제시할 때 마지막에 핀트로 넣어야 될 거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뀔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인재여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체가 융합형 인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어머님, 융합형 인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나요? 이 전자사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지만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상상고는 시험을 보고요. 수학하고 과학. 그리고 거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3차 에세이를 보죠. 이 개요서는 어머님, 애들이 그냥 수기로 쓴 건데요. 2019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에 쓴 개요서고요.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이게 중학교 1학년에 지금 쓴 겁니다. 자, 근데 개요서의 내용 전체에 대한 부분의 틀은 그렇게 보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. 근데 여기서 어머님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요. 뭐가 다르냐면 기술적인 문제점을 찾았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된 배경을 찾는데 문제가 된 배경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. 사회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로 나누어서 인식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 개요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가 보면,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을 때 팀원 A, 팀원 B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으면 역할을 딱 나눠주면 본인이 잘하고 못하는 파트가 생기잖아요.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나누어 주시면 아이들은 해 나갈 수 있어요. 아까 담는 그릇이 있고 파트가 정해지면 어머니 30분 안에 적는 게 가능합니다. 미세먼지가 어머님 저희 이제 좀 있으면 몰려올 거 아니에요. 근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게 금방 사라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머물러 있어요. 근데 미세먼지가 어머니 발생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? 산업화? 사막? 어머니 잘하시네요. 또. 화력발전소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?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. 그렇죠. 그래도 57개가 남았어요, 어머님. 71개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2시에 발표가 됐는데 수업은 그날 저녁에 했어요. 저도 자료 준비하는데 무슨 수능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수능 모의고사 문제 푸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 내용들이 되는 것들을 빠르게 분석 다 해가지고요. 그날 아이들한테 제시한 자료들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는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제시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안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. 트리키 내에서 정말 롯데월드 같은 이런 아주 건물을 지어서 홍보를 아주 크게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. 근데 그 건물이 무너졌잖아요.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어머님 진짜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요. 진짜 이게 딱 붙어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. 내진 설계는요. 이 건물의 이 단단함. 얘가 지진이 나면 얘가 막아줄 수 있는가? 그 콘크리트가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. 근데 우리나라 콘크리트는 이제 기포 콘크리트를 쓰기 때문에 소리 방음도 잘 안 되죠. 벽간소음, 층간소음 다 이런다.
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제가 뭘 잘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요소 작성 일단 어렵지 않다는 거. 네,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.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엄마하고 맨날 네, 이게 툭탁툭탁 해서 오기 싫은 거를 네,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잡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. 그다음에 실전 주제가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서울시 주제를 지금 다 그래도 맞췄거든요. 예측을 해서. 그러니까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예측 실전 주제를 갖다가 하는 걸 왜 그러냐면 준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. 네. 자, 그리고 개요소 작성할 때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요, 어머님 DOC, MS 워드로 작성하지 마세요, 진짜. 네. 그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MS 워드 파일 제출본 파일 안 받습니다. 네. 양식도 한글입니다. 네. 그리고 발표 영상에 대한 제출 방식은 이게 적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한과형의 그 자기소개서 6번 문제에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. 다른 데에는 적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유리하다는 면에서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